안녕하세요. 명언재단소 시간입니다. 오늘의 인물은 영국 수상이었죠. 윈스턴 처칠의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어렵다. 윈스턴 처칠 워낙 명문장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은 그거예요.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네.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멋지다 진짜. 오른쪽이세요. 이걸 했어야 되는데. 오른쪽에서 비관론자예요, 낙관론자예요. 저는 낙관론자 같아요. 저 비관론자. 저는 명확하게 낙관론자예요. 되게 좋은 환경인데도 네.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네. 불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저는 그냥 닥치는 거에 대해서 뭔가 꼬투리를 뭔가 좋은 걸. 살릴 만한 불씨를 찾는 것 같아요. 항상 어디 가서나. 비관론자와 낙관론자가 함께 진행하는 명언재단소. 네. 오늘의 문장은 윈스턴 처칠입니다. 비관론자들이 행복해요? 그렇대요. 네. 네, 훨씬 더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지나고 보면 꼭 그렇게 망하진 않았거든. 너무 얄밉다. 살짝 뭘 얻긴 했거든. 생각보다는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장에 비하면 오늘 소개할 이 문장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문장이죠. 그쵸.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가지고 싶은데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런 문장을 가지게 됐을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1874년에 태어나셔서 1965년까지 사셨으니까 정말 오랫동안 네, 좀 사셨죠? 90세쯤까지 이제 살았던 분이고 영국의 61대, 63대 총리를 지내셨죠. 저는 이제 사실 정치인으로서의 처칠만 거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너무 훌륭하시고 사실 2차 세계대전의 마무리 또는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카이로 선언, 테헤란 선언, 얄타 회담, 포스담 회담 이런 모든 선언들을 만들고 주최하고 그것들을 히틀러가 사인하게 만들었던 당사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의 전쟁 영웅 같은 느낌이셔서 요즘에 이제 이분을 찾아보니까 노벨문학상을 받으신 저서가 되게 많아요. 소설도 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노벨문학상을 받게 된 결정적 계기는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회고록으로 이제 받으신 건데. 네.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 책상에 이렇게 꽂혀 있는 걸 봤거든요. 이 네. 책이. 근데 이게 노벨문학상인지는 몰랐고. 노벨문학상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특정한 책 한 권 때문에 상을 주진 않고요. 그 사람의 문학적 업적을 보고 상을 주는 거고 또 하나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상을 줘요. 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제2차 세계대전에 공헌한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많이 돌아가셨고 네. 그리고 이 책을 통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 참상 같은 걸 제대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쵸? 아마 상을 주지 않았을까? 어쨌건 역할을 굉장히 많이 실제로 하신 분이고 정치적으로도 21세기와 20세기를 가르는 커다란 역할을 하신 분인 거죠. 그리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판단들을 해야 되는데 전 이제 런던 갔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지하철 쫙 내려가잖아요. 끝도 없이 내려가는 지하철을 타보셨을 텐데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다 벙커로 쓰였던 거죠. 그러니까 벙커라는 개념을 도시에 도입한 총리기도 해서 보면서 굉장히 막 경탄을 금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구는 좀 싫어할 것 같긴 해요. 지구 입장에서는. 자꾸 자기 속살을 건드리니까. 이분이 가장 친했던 분이 이제 플레밍인데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이제 페니실린을 발견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런 세대에 계셨던 분들이 안 계셨으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페니실린의 혜택도 못 받았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전쟁이라는 것이 발생하고 겪게 되면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두운 면이긴 하지만 네.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게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기술이 개발되고 맞습니다. 산업이 활발해지고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제 미국이 자신들의 내수 시장이 좀 막혔을 때 전쟁을 불어일으킨다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네네, 베트남도 그랬고, 이란전도 그랬고, 안에서의 이제 활로가 없을 때, 밖에서의 어떤, 유동성을 도입하고자 하는 역할로 전쟁을 활용하는 측면도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라는 회고록
에 등장하는 내용과 또 영어 사용민의 역사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카이사르가 영국을 침공했을 때부터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까지, 그러니까 거의 현대까지 이 영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역사를 이렇게 다룬 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국어 사용의 역사 같은 것들을 좀 누군가가 작성해 주시면 어떨까? 한글 사용의 역사 같은 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그런 됐어요. 서점 가보면 그런 책이 있어요. 정말요? 우리가 모를 뿐. 있어요? 네, 있어요. 오, 정확히 모르지만 있을걸요? 있을걸요 나왔습니다. 이분 또 선생님이랑 이게 공통점이 좀 많아요. 아, 시가 좋아하는 거? 시가 좋아하세요? 저 시가는 많이 좋아했었죠. 지금 쓰지 않지만. 네. 했었죠. 도미니카라는 곳이 시가 되게 유명해서 제가 도미니카 있을 때 시가를 선물을 받거나 선물 주면 엄청들 좋아하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필터가 없지 않나요? 생잎이 그렇죠. 그냥 들어오는 거라서 엄청 독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속담배를 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겉담배만 합니까? 그러니까 입 안에 그 연기를 머금고 있다가 내뱉는 거고요. 그 향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향이 온몸에 퍼지는 느낌. 그리고 이제 시가가 사실 온도에 되게 민감하고 고급한 제품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보관이 되게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처칠은 시가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네. 그 계산 물고 있었던 사진이 늘 시그니처. 계산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평생 25만 25만? 개 정도 했을 것이다, 폈을 것이다. 그 유명한 처칠 사진 있잖아요. 시가를 안 물고 있고 약간 화난 듯한 그 표정의 사진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이요? 네. 그 사진이 뭐냐면 사진사가 계속 시가를 물고 있으니까 시가를 뺏은 거예요. 아, 그래서 화나서 찍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집안의 가정 사실은 돌보기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좀 곤궁한 시절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막 그렇게 힘들어 하니까 유명한 처칠의 말이 있습니다. 미안해요. 하루에 시가 4개만 필게요. 이렇게 어려운데 그걸 포기할 수 없었어. 그렇죠. 4개는 포기 못하는 거지. 마지노선이 4개인 거. 네, 또 저하고 닮은 게 또 뭐가 있나요? 처칠이 정말 유머러스한 분이셨대요. 그렇죠. 선생님 되게 유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처칠에 처칠하고 비할 되게 바는 아니죠, 제가. 더 잘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이 문학적인 표현도 잘하시고 네. 항상 어디 가서나 이렇게 웃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애쓰시는. 네, 처칠이 그랬죠. 선생님 그러셔서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제가. 유머를 쓰는 사람들 중에 비슷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우울한 기운 같은 게 좀 있어요. 우울한 기운이 평소에 자기가 우울하니까 그 우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유머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칠도 굉장히 우울증이 심했다고 하고요. 그 우울증이 심했던 그 표현을 블랙독, 검은 개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걸 모티프로 만든 노래가 있어요. 레드 제플린의 블랙독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비틀즈가 블랙버드를 불렀다면, 네, 레드 제플린은 블랙독이라는 노래로 처칠이 표현을 했는데, 처칠을 한번 어떤 사람인지 떠올려 보고 싶으신 분들은 레드 제플린의 블랙독을 들어보면 아마 또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명언은 굉장히 전공법으로 하셨어요.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사실 이렇게 진지한 명언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우선 일단 이 문장이 네. 여러 가지 너무 기대가 돼요. 내포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네. 실패를 계속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실패를 계속했는데도 열정적일 수 있는가? 그쵸? 가능하죠. 가능해요? 네. 실패를 계속할 수 있으려면 계속 뭔가를 해야죠. 네, 뭔가를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실패를 할 수 있어요. 실패하는 것도 약간 나름 요령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하다 보면은 요럴 때는 이렇게 실패했네? 다음번에는 이렇게 바꿔봤는데 또 이렇게 실패했네? 라는 데이터가 쌓이죠. 그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더라고. 잘 넘어지는 사람이 낙법을 치더라고요. 맞습니다. 난 절대 안 넘어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졌다 큰 꼴을 다치는데 그쵸. 잘 넘어진 사람은 넘어지면서 이렇게 낙법을 치기 때문에 그럼요. 덜 다치죠. 네. 그런 의미군요. 실패할 때마다 뭔가 데이터를 쌓으면 실패 유형이 워낙 많고 뭐 좀 다른 방식으로 실패하다 보면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수학도 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핵심은 열정을 잃지 않고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제 실패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패하다, fail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fail. 명사도 있습니다. 실을 갚는 도구를 실패라고 하죠. 그래서 그 실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도구에는 실을 감을 수 있구나. 예쁜 그 모습을 보면서 떠올렸습니다. 오늘의 문장을. 실패는 실과 삶을 감아주는 도구다.
아, 또 자, 이렇게 명문장을. 재봉틀을 쓰시는 분들, 바느질 하시는 분들은 너무 다르게. 실패를 실을 감아주는 도구로 쓰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내 실패가 어땠는지를 잘 보려면 감아두어야 합니다. 그걸 근데 읽지 말고. 이거 너무 한국인 한정된 표현 아닐까요? 실패와 실패를 라임을 맞추신. 저희 명언재단소를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패라는 한 단어의 어떤 두 가지 뉘앙스를 배워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이 이번에 실패하셨어요. 네. 예. 아니에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패라고 인정하지 않고요. 저는 아주 큰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재단소 자체가 이제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재단소 근데 실패를 열정을 잃지 않으시는 이 작가님의 모습을 열정을 보면서 잃었어요. 네. 실패는 하지 않았는데 열정을 잃었어요. 행동으로. 네, 오늘 문장은 미스터 처칠의 문장이었고요.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실패는 실과 삶을 감아주는 도구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방송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